여러분, 최근에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정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불필요한 물건을 보면 곧바로 정리하고 어떤 분은 특별한 날을 기다려 한꺼번에 정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매번 이렇게 말하죠. 정리해야지. 이번 주말엔 꼭 하자. 하지만 그 주말은 자꾸 미뤄지고 어느새 집은 발디딜 틈 없이 복잡해져 갑니다. 이건 단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쌓인 시간, 기억, 미련을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한적한 동네에 사는 강지영 씨는 목요일 저녁이면 늘 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챙기는 이 시간은 그녀에게는 위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머니의 미소가 아니라 집안 가득한 물건들입니다. 거실, 방, 주방, 복도.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물건들로 인해 걱정이 앞서곤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나중에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이 많은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다 치울까? 그 생각이 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집은 좁지 않습니다. 20평이 넘는 공간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좁게 느껴집니다. 지영 씨는 몇 번이나 정리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야. 왜 버려? 그리고 꼭 덧붙이셨죠. 내가 죽고 나면 그때 버려. 지금은 놔둬. 어머니는 젊은 시절 전쟁의 태로와 가난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어렵게 모은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쉽게 버리지 못하셨던 거죠.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 씨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엄마, 다 버리라는 거 아니라 딱 5개만 같이 정리해보자. 5개만. 어머니는 조금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개 정도면 괜찮긴데? 그렇게 두 사람의 정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안방 옷장에서 되게 여러 개를 꺼냅니다. 이미 빛이 가린 것들도 많고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쓸 거야? 어차피 한 사람 자는데 하나면 충분하잖아. 혹시 누가 와서 자고 갈까봐 놔둔 거지? 지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베개 들고 다녀. 그리고 이건 너무 오래됐어. 그렇게 첫 번째 베개가 버려졌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엔 참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 깨진 컵, 헌접지.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옷은 네 아버지 심신 때 입었던 거야. 이 컵은 예전에 친구가 준 선물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죠. 버리자고 강요하기보다 엄마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겠구나. 그때부터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공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짚어보는 여정이 되었던 것이죠. 엄마, 이 베개들 다 안 쓰는 거 맞지? 엄마는 늘 똑같은 베개 하나만 쓰잖아. 지영 씨가 살짝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자고 갈 때 쓰라고 놔둔 거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은 1년에 손꼽힐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자주 찾아와서 함께 자고 가는 집이라면 몇 개쯤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러 개의 베개를 장롱 속에 보관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갑자기 자식이나 손주가 자고 가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천에 몇 겹 접어 낮은 베개로 만들 수도 있고 겉옷이나 두꺼운 수건을 베개 삼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불편한 잠자리보다 함께 나눈 대화와 따뜻한 웃음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허리를 받치거나 발을 올려두기 위해 베개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2-3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안 쓰는 베개들은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엄마, 지난 1년 동안 이 집에 엄마 말고 자고 간 사람이 있었어? 지영씨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없었던 것 같네.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지 쓰지 않던 베개들을 정리하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이 집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고리일까? 어머니의 물음에 지영씨는 이번에는 것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2번째는 의자라. 저기 있는 의자들 앉는 것보다 옷 걸어두는데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맞아. 저건 내가 앉아도 영 불편하더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예전에 허리가 편할까 해서 새 의자를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자에 10분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의자는 자리를 차지한 채 어느새 의자가 아닌 옷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의자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럼 내가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볼게. 팔리면 그 돈은 엄마 줄게. 대신 다시 의자는 사지 말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사실 의자는 많은 집에서 버리긴 아깝고 쓰기엔 불편한 대표적인 물건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때 의자병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요. 오래 살고 싶다면 의자부터 치우라 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무려 21%는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속에는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겠지요. 물론 하루 종일 서 있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라도 서서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 나의 몸에 맞는 허리와 어깨가 편안한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보내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자에 앉는다는 건 내 몸을 아끼고 돌본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자라도 쓰지 않는다면 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관계든 감정이든 물건이든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만 있다면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앉기조차 불편한 의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의 불편한 습관 하나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영씨는 의자 쪽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의자들 말이다.
딱히 쓰는 것도 아닌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저런 의자는 그냥 놔두기만 해도 공간이 답답해져. 사실 맞는 말입니다. 앉기 불편하고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결국 옷걸이로 전락해버린 의자들. 그런 의자는 차라리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반 한쪽을 푹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기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영 씨는 말합니다. 엄마,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먼저 당근마켓에 올려볼게. 아니면 그 돈은 엄마 주고 대신 의자 또 사주면 나이자. 오래 앉아있는 것도 몸에 안 좋아. 만약 의자가 너무 낡아 팔기 힘든 상태라면 동사무소에 연락해 지정 폐기물 스티커를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천 하나가 공간도 넓히고 몸도 편하게 하고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제나 버렸어. 그만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살짝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시자 지영 씨는 미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약속은 약속이잖아, 엄마. 아직 세 번째가 남았어. 세 번째는 뭐니? 지금 엄마가 깔고 있는 저 매트야? 이건 좀 아까운데. 그래도 몇 년이나 됐지? 엄마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됐잖아. 그리고 저번에 거기서 몇 번 미끄러지셨잖아. 나도 저 매트에서 한 번 미끄러졌거든. 지영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이 들수록 넘어지는 건 진짜 조심해야 해. 이 미끄러운 매트는 당장 치우자. 대신 내가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사줄게. 어머니는 놀라듯 웃습니다. 웬일이니? 사지 말라더니? 무조건 다 버리기보다는 엄마 나이에 맞게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세 번째로 버릴 물건은 오래되고 미끄러운 매트였습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 현관처럼 물기가 자주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샤워 후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중 가장 흔한 사고가 낙산사고이며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은 물기가 항상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낙산의 위험이 가장 큰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산은 노년 뒤에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지기 때문에 넘어짐 자체가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욕실뿐 아니라 매끄러운 바닥이 있는 장소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를 고를 때는 사용 장소와 용도를 고려해 너무 얇거나 쉽게 밀리지 않는 안전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 씨는 것이 복도에 매트를 내놓고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살짝 내쉬셨습니다. 몸을 움직인 건 지영 씨였지만 마음이 지친 건 어머니였습니다. 70년 동안 아끼고 지켜온 물건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니라 젊은 날의 기억이고 아이들과의 추억이고 혼자 견뎌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지영 씨는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단호하되 따뜻하게 어머니를 설득해 갑니다. 엄마, 이제 뭐 고릴지 안 물어봐. 지영 씨가 장난스레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지친다. 네 번째는 뭐니다? 그 질문에 지영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키를 세워 벽잔 위에 있던 컵들과 접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컵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찢은 것도 있었고 유림이 진한 것도 있었고 무늬가 걷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손님을 기다리며 남아있었고 언젠가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컵들은 수년째 손도 타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씨가 주방 벽장 위쪽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예상대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접시들과 컵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거 요즘 안 쓰게 되지 않았어? 먼지 좀 봐. 이렇게 높은 곳에서 꺼내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지영씨의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저기 있는 건 손도 안 댄 지 꽤 됐어. 실제로 어머니는 그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접시와 컵들을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치우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내 모든 물건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영씨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찢은 접시는 바로 버리고 상태가 괜찮은 예쁜 접시 몇 개는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금방 팔릴 것 같아. 지영씨는 접시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고 그것도 다행히 근처 동네였습니다. 접시를 조심스럽게 포장한 뒤 약속 장소로 나가 조용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간단하게도 물건을 정리할 수 있어? 기다가 돈도 숨기잖아. 어머니는 지영씨가 건넨 집채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리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영씨는 이어 말합니다. 엄마, 다음엔 엄마가 직접 당근마켓에 올려보는 건 어때? 나중에 방법도 알려줄게.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약속했던 5번째 물건. 지영씨는 주변을 둘러보다 거실 책장 위쪽에 놓인 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포장도 제각각, 날짜도 확인되지 않은 약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도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했잖아. 사실 오늘도 그랬어. 점심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더라. 어머니는 민망한 듯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전에 약통 사다 드렸잖아.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써놨으니까 그날 약을 미리 담아놓으면 헷갈릴 일 없잖아. 약이 끼어 있으면 먹은 거고 그대로 있으면 안 먹은 거라는 뜻이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맞는 말이지. 내가 너무 기운났나 봐. 지영씨는 다시 약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일석기간을 확인하고 오래된 것들은 분리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함께 그날 먹을 약을 챙겨 하루 분량을 정확히 나눠 담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약속했던 5가지 물건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쓰지 않는 기기들, 앉지도 않는 의자, 위험한 미끄럼 매트, 먼지 쌓인 접시와 컵, 책가림 속에 쌓여있던 약들. 이 5가지는 단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습관, 미련, 불안,
그리고 아니라니기도 했습니다. 정리란 단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을 통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나에게 맞는 방식,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처음으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다.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마음도 넓어졌을 거야. 엄마, 오늘 먹은 약은 다 챙겼지? 응, 먹었지. 그럼 우리 내일 먹을 약들도 지금 미리 약통에 나눠 담자. 지영 씨는 약통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외출했을 때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약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쓰여진 작은 판에 약을 넣는 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쓰지 않는 약도 꽤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더는 먹지 않는 건강 보조제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이런 것도 그냥 버려야겠구나. 지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낡고 흩어졌던 약통과 약봉투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수납장 안도 한결 환해졌습니다. 이제야 뭐가 뭔지 확실히 알겠네.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밤 10시. 지영 씨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정리할 것들은 많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함께 정리한 그 시간 자체가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집도 하나씩 바뀌겠지. 그런 설렘을 안고 지영 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해야지 하고 생각만 수십 번 하지만 막상 손에 들기는 어렵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리에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시간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리에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정리 전문가 정희숙 작가님이 알려주는 노년기 직정리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어떤 노년을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있음의 기쁨을 한가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야말로 내 삶의 공간을 정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정리의 첫 번째 원칙 안전. 노년의 공간 정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예전 같지 않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 바닥에 작은 물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구는 되도록 낮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꾸기.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기. 발이 거리지 않도록 주의. 침대나 욕실은 손잡이와 난간 설치.
전지용품은 반드시 안전하게 연결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 불필요한 가구나 전기 제품은 과감하게 줄이기. 무년기 정비의 목표는 예쁘게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편리함. 나이가 들면 가장 사소한 일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구와 가구는 가볍고 간단하게 손에 잘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도구는 무거운 냄비 대신 가벼운 소재로 바꾸기. 욕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수납자는 너무 높거나 깊지 않게 조정. 물건을 찾기 쉽도록 라벨을 붙이거나 종류별로 분류.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나 허리 높이에 두기.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일상의 질을 바꾸고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 청결. 청결은 건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에는 깨끗한 공간이 곧 건강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창가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자주 환기하기. 방문이 완전히 열리도록 공간 확보하기. 바닥에는 먼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 혼자서 청소가 어렵다면 로봇 청소기나 가사도움 서비스 이용하기. 깨끗한 공간은 마음까지 맑게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소통.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조용히 삶 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집 정리는 단지 물리적인 정돈이 아닌 소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누기. 이웃이나 친구와 물건을 나누며 따뜻한 관계 만들기.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음을 열기. 정리된 공간에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그 공간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냉장고 문에 기상연락처를 붙여두는 것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중요한 정보를 두고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 이웃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과 공간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점점 움츠러들고 우울함이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교류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 가구와 소품 선택. 우선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구와 물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앉고, 쉬고,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관절이나 근육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물건보다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좋습니다. 또 서랍이나 상단에는 손잡이나 고리를 추가로 달아 사용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과 가시성 고려하기. 두 번째는 물건을 쉽게 접근하고 눈에 잘 띄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은 눈에 잘 보이고 손이 잘 닿는 곳에 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뒤쪽이나 상자 속에 정리해두어 불필요한 혼잡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건들을 사용 빈도나 기능별로 카테고리화해두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정신적인 혼란도 줄어듭니다. 특히 휴대폰, 리모컨, 약, 안경, 보청기, 지팡이 등 생활 필수품은 늘 가까이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기.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집안 물건들을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무거운 물건은 너무 높이 보관하면 꺼내기도 힘들고 위험하므로
낮은 위치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통로를 넓게 확보하기. 네 번째는 통로를 넓히고 동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놓인 물건들이 걷는지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약통이나 소형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두운 곳보다는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물건을 찾기 쉽도록 배치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큰 글자리 라벨과 밝은 조명을 활용해 혼동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 정리는 정리 중 가장 어려운 단계.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옷 정리일 것입니다. 옷을 정리하려면 먼저 집에 있는 옷들을 모두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옷이 많았다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옷, 내가 언제 샀더라? 이 방 저 방에서 까맣게 입고 있던 옷들이 하나 둘 나오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부자의 옷장은 단순합니다. 부자들의 옷장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돈된 그 상태 자체가 그들의 삶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계절에 맞게 정리되어 있고 수량도 적당하며 모두 내가 자주 입는 옷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처럼 옷장도 단순하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만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자연스럽고 감성적이며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성이들이다. 혹은 어떤 스타일로 이어갈지 반연을 알려주시면 더 정성껏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부자들의 옷장에는 수백 벌의 옷이 가득 들어차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절마다, 스타일마다, 기분 따라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넘쳐날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부자들의 옷장은 의외로 단정하고 조용하며 여백이 많았습니다. 옷이 많다는 인상보다는 옷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 10벌을 사는 대신 자신에게 꼭 맞고 잘 어울리는 좋은 옷 5벌을 신중히 골랐습니다. 그리고 옷장 속에는 항상 공간이 여유롭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옷이 가지런히 걸려있고 색깔별로, 용도별로 정리된 그 풍경.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자존감까지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반듯하게 정돈된 신발들이 눈에 들어온단 그저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언제든 필요한 것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이 주는 심리적 평온은 참으로 큽니다. 제31장. 왜 우리는 버리기 힘들까?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추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물건은 지금의 나를 상연해주는 정체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식기 세트가 레트로 감성으로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확실성보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새로 사자니 돈이 아깝잖아. 결국 버리고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32장. 넘치면 흐리고 모자라야 짙어진다. 어느 날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테일 갔다가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김밥만 먹고 왔다. 다양한 선택지가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고 많은 것 속에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한 채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두 가지 음식이 정갈하게 나오는 식당에서 마음 편히 앉아 온전히 즐기는 한 끼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몸에도 더 좋은 식사일 것입니다. 삶도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면 흐려지고 모자라야 깊어집니다. 제33장 정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3가지 작은 팁. 지금까지 정리에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3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기. 매일 딱 하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서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안 입는 옷,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건 일회용품입니다. 안 쓸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모아온 물건들. 오늘 하루 그것부터 정리해보세요. 안 받을 수 있는 건 처음부터 갖지 않는 습관도 함께 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 3번 정리 습관 들이기. 하루 중 잠깐 아침이나 저녁에 단 3분만 투자해보세요. 서랍 하나, 책상 위 한 구석, 화장대 한 칸. 아주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다 보면 그 시간이 하나의 기분 좋은 루틴이 돼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정리를 하나의 재미로 연결하기. 정리라는 재미를 DIY 프로젝트처럼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정리를 하면서 색깔을 조화롭게 꾸며보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해보세요. 이런 시도는 정리를 단순한 버리는 일이 아닌 나를 표현하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과정으로 바꾸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다듬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정리된 삶이 어떻게 마음의 평온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써드릴까요? 원하시는 반전이나 분위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처럼 부드럽고 품격 있는 문체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리는 지루하고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리에 참작을 더하면 의외로 삶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3가지 팁의 공통점은 모두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재미있게 시도하면서 정리에 대한 관심과 습관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엔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는 좁은 공간도 2배로 넓게 활용하는 정리의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제거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거하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거나 나누거나 기부함으로써 공간에서 제거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공간의 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감정적인 피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점검하며 낡은 것은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보다 질,
더 많이 갖기보다 잘 선택하고 잘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민감한 소유 인식. 우리는 종종 물건을 보관하는 습관에 휘둘립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쟁여두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짐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소유에 대해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 사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물건들만 남기고 그 외의 물건들은 주기적으로 검토해 추가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려면 새로운 물건을 사는 습관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은 물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물건을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 속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집과 수천 공간을 적극 활용하라. 집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면과 천장, 침대 아래, 창문틀 위. 이 모든 곳이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선반을 달거나 훅을 설치해 물건을 걸어두고 천장에는 서스펜디드 셀프를 설치해 화분이나 장식품을 올려두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수납의 목적을 넘어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또는 침대 아래 공간을 활용하거나 행거를 확장하고 선반과 수납장을 설치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수납을 늘리기 위해 벽과 천장을 과하게 채우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공간을 초과하면 우리의 집은 어느새 창고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리의 숨은 경제적 효과.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할 때 쌓인 가구 기준 이사 비용이 약 200만 원이라면 불필요한 짐을 줄이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물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니 생활비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면 같은 물건을 두 번 사는 일도 없고 옷이든 가전이든 더 깔끔하게 관리되니 수리나 교체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집.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은 바로 집입니다. 집은 삶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고 시선 밖으로 나가 바쁜 하루를 보낸 뒤 다시 돌아와 쉼과 안정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집이야말로 나다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숨쉬듯 편안하고 고요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소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 공간을 절대 우선순위 뒤로 밀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된 집은 편안한 노후를 부른다. 노년은 지혜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그 속에서 몸도 마음도 가벼운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아이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나와 배우자를 위한 공간으로 집을 꾸며보세요. 만약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가게 될 경우에도 나를 중심으로 집을 정리하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공간에서
추억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풍경. 여러분은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을 정리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어떤 분의 시어머니는 80대가 되어 쓸 사람이 있으면 주저며 물건을 정리하셨고 90곳에 돌아가신 뒤 며느리가 집을 정리할 때 최소한의 물건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갈한 삶을 떠올리며 정말 멋진 어른이었다고 감탄했다고 하지요. 정리는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정리를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만 더 품격 있고 따뜻하게 정리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 원고도 이런 스타일로 계속 이어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실까요?